네, 안녕하세요. 전영애 소장입니다. 자, 요즘 붓고 열풍이 불고 있죠. 대단합니다. 요즘 경기가 불안이라서 그런가요? 붓고 열풍, 붓고 시대로 다시 이제 복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특히 요즘 들어서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새로운 변화인 붓고 열풍,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가 좋았지. 붓고 열풍 이유. 그래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이제 턴테이블이죠. 되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되게 아는 제품이죠. 자, 지금 이제 금수저, 흑수저로 그 회자가 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돌고요. 그만큼 최근에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나오면서 붓고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또다시 세차게 불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다음 화면에서 볼까요? 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네. 그렇죠? 금수저, 흑수저로 나뉘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급사회, 이런 얘기. 3포 세대, N포 세대. 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이 장보는 남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최근에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시청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이제 그 응답하라 1988 세대가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한 40대 중반이 조금 넘어섰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라고 이제 친다면, 그만큼 이제 추억을 지금 현재 되새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자, 왜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년 연말에 그 가요대전 비슷한 거 하나 보셨죠? 무한도전, 무도에서 토토 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김종국 씨 잘 아시고, 김정남 씨까지 이제 뜨게 만들었던 게 이제 토토 가. 이때부터 이제 또다시 조금 불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시봉이라고 있었죠. 세시봉 같은 경우도 7080 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영화로 건축학 개론일 겁니다. 건축학 개론.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가 나온 거고, 이번에 응답하라 1988 시청률 굉장히 높았었죠. 애시당초 그 시청률이 그렇게 높으리라고 예상은 못했습니다만은 붓고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응답하라 1988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종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헬이라는 새로운 스타를 또 탄생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붓고 열풍이 불면서 그렇다면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쪽이 많이 움직였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역시 음식료품 업계죠. 자, 음식료품 업계가 히트를 쳤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게 뭡니까? 롯데제과에서 이번에 그 1988 시리즈로 나왔던 1988 패키지예요, 저게. 그리고 가운데 게 이제 하이트 맥주. 아시죠? 그때 열풍이 불었던 하이트 맥주가 다시 바람을 일으켰고요. 이 오른쪽에 거는 뭐냐면 제일제당의 백설햄입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많이 추억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죠. 롯데제가 주가 괜찮았고요. 지금 현재 이 롯데제가 이것이 이제 1988 패키지고요. 하이트 진로 요즘 시세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불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살아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료품 업계가 제일 최고의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해당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죠. 자, 슈가맨 같은 경우도 인기 많이 끌었고요. 백투더퓨처가 다시 재상영되고, 그리고 영웅본색 주윤발이죠. 이런 것들이 다시 재상영되면서 히트를 건 것도 복고의 한 바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패션 쪽에서는 어디가 있겠어요. 청청세대라고 해가지고 위에 청색 밑에 청바지 청청
건도 이번에 그 응답하라 1988에서 히트를 쳤습니다만 빈폴 같은 게 있죠. 삼성물산의 빈폴 같은 경우가 다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인기를 많이 끌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 한번 보시죠.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입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정도 그때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복고 문화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 노래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쪽으로 복고 열풍이 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불황이죠, 불황. 불황입니다. 그 불황이면서 그 가장 돌아가고 싶고 또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시대가 불황이니까 아무래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소비심리 위축된 거 다 잘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리움, 그죠? 그리움이 첫 번째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게 두 번째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청년 세대로 봐서는 뭐 사실 N4 세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건들도 역시 추억을 그리고 향수를 그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복고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시대로 자꾸 복귀하려고 그러죠. 네, 그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복고 열풍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 있게 해주고 뭐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뭐 맞는 얘기죠. 현실을 제가 볼 때는 있게 해주는 불황이니까 아무래도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현실 도피지만 잠시라도 그런 현실을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반인들은 그런 걸 찾게 되는 거고 업계 측면에서는 이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올리자는 그런 심사죠. 그런 것들이 복고 열풍이 불게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연령대별로 볼 때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답하라 1988년에 세대가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던 분들은 지금 40대 후반일 겁니다. 40대 후반은 소비력이 굉장히 왕성한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10대, 20대도 돈을 좀 지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10대, 20대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복고 문화를 또 선호할 수가 있어요.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령대별 소비 지출 전망을 보면 40대가 제일 많죠. 제일 지출을 많이 하고 그 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업계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TVN 같은 경우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TVN 같은 경우는 매출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광고 단가가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를 등에 업었다 이거예요. 요즘 뭐 공중파 드라마 잘 안 봐요. TVN 드라마 더 잘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응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그리고 그 네이버 같은데 그 복고 그래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복고 검색을 하면은 포스트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다 뭡니까? 약간의 그 선전빨이에요. 선전빨. 그죠? 마케팅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같은 경우 뉴스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 복고 열풍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런 쪽도 마케팅 쪽으로 해서 판매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복고 열풍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고 열풍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잘 봐야 되겠고요. 관련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련주는 주로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인데 CJ ENM, 하이틀러.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세가 좋습니다. 중간 광고 수입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VOD, OST 매출 이런 건들이 매출이 확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시면 안 되죠. 중장기로 보고 공략해야 될 제1의 타픽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는 의미가 없고요. 중기로 보셔야죠. 자, 그리고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를 냈습니다. 이번에 하이트맥 주권으로 시세가 급등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부담이 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화면입니다. 자, 롯데제과도 호텔 롯데권도 있었고, 이번에 그 패키지 시리즈의 인기도 있었지만은 좀 주가가 좀 부담이 가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불황기 수혜주죠. 너무 근데 주가 높죠? 네, 오늘 크게 얻어맞았죠.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김영만 씨 있죠? 종이접기.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고래밥 패키지 매출이 좀 있었지만은 그 부분은 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서 조정 국면입니다. 좀 관심은 좀 갖지 않는 게 좋겠고, CJ ENM 정도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죠. 자, 주식 투자 잘 응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